안녕하세요. 자유의 튜브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카카오, 미친 주가, 이게 정상인가? 시장은 왜 프리미엄을 주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2020년 들어서 많이 오른 주식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대형주 중에서 많이 오른 주식을 손꼽아봐라 하면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가? 왜 시장은 네이버, 카카오에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죽지세 네이버, 카카오.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최근 1년 동안 네이버, 카카오는 돋보였습니다. 지난 3월 이후에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자, 2019년 여름. 자, 제가 이때도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자, 이때 네이버, 카카오를 주목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적었단 말이죠. 자, 그렇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 카카오를 바라보고 있고, 자, 주가가 더 갈 것이다. 아니다, 고점이다. 뭐 이런 논란까지 생기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고점 논란은 작년에도 있었고 언제나 있어 왔던 것이고 그런 것들을 무색하게 만들면서 네이버, 카카오는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자, 물론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작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네이버, 카카오를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더욱더 많은 사업에 진출하면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지만 넓혀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네이버, 카카오를 많이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은 아마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작년과 지금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주가가 꾸준히 올랐다는 것, 그리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적이라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여기 밑에 차트 보시면은 자, 지난 1년 동안 2019년 초부터 현재까지 네이버, 카카오 주가 차트입니다. 자, 팬데믹 절정 구간을 제외하더라도 이렇게 꾸준히 상승했던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네이버, 카카오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팬데믹 이후에는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꾸준히 1년 동안 올라왔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이버, 카카오 한국 증시에서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자, 2020년 8월 말 기준으로 네이버는 시가총액 순위 3위 기록하고 있고, 자, 카카오는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네이버는 8월 말에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장중 시총 2위 자리에 잠시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SK 하이닉스가 상승하고 네이버가 다소 떨어지면서 하이닉스가 다시 2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긴 한데 언제든지 2위 자리를 노릴 만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시총 3위 자리에서도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네이버의 상승세는 무섭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SK 하이닉스와 네이버, 카카오의 시가총액 흐름 추이입니다. 자,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추이인데요. 네이버, 카카오 꾸준히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차트로 보시면은 뭐 네이버가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더 상승률 측면에서 본다면은 카카오가 좀 더 적은 시총이었기 때문에 상승률 측면에서는 좀 더 높이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좀 얇게 빨간색 선을 그어놨는데 이 빨간색 선을 그어놓은 지점은 2019년 7월 대비 시가총액이 1.5배가 된 지점이고 이 지점은 2배, 자, 그리고 이 지점은 2.5배가 된 지점입니다. 자, 지금 현재 카카오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3.5배에 상승한 구간이고요. 자, 네이버의 경우에도 지금 2배에서 거의 이제 3배에 육박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자, 그만큼 네이버와 카카오 1년 사이에 시가총액 규모를 3배 가까이 키웠는데, 자, 2위인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가 지속된다면 조만간 또 SK 하이닉스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SK 하이닉스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호락호락하게 2위 자리를 넘겨주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지만 어쨌든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많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자, 가치 투자 측면에서 과연 네이버와 카카오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존재하는가? 그만큼 시총 2위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네이버인데
지금 현재 2위인 SK하이닉스만큼 돈을 벌고 있는가? 자, 이것을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또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자, 그런데 막상 실상을 살펴보면 자, SK하이닉스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자, 그렇지만 네이버는 지금 SK하이닉스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시장은 지금 네이버, 카카오에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팬데믹 때문에 언택트 시대라서 단순히 그냥 고평가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래프로 나타났는데 2020년 반기 실적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을 확인해 보니 SK하이닉스 매출이 15조 8천억, 자, 네이버 3조 6천억, 카카오 1조 8천억이었고 영업이익으로 따져본다면은 SK하이닉스 2조 7천억, 네이버 4,500억, 카카오 1,800억이었습니다. 자, 당기순이익은 SK하이닉스 1조 9천억, 자, 네이버, 카카오는 2,2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떤 면을 보더라도 지금 SK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실적이 우수하지만 네이버가 SK하이닉스의 자리를 위협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장은 왜 프리미엄을 주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플랫폼 기업의 약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플랫폼 기업들, 우리나라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약진,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캐나다 기업 중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바로 쇼피파이입니다.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고요. 자, 중남미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바로 메카르도 리브레 온라인 쇼핑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플랫폼 기업이고요. 자, 동남아시아 시총 1위 싱가포르의 C리미티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쇼핑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꿰차고 있는 모습들이 공공연하게 발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미국의 아마존, 그리고 페이스북, 핀터레스트와 같은 기업들도 지금 플랫폼 기업으로서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고 주식시장은 이들 기업들에게 프리미엄을 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쇼피파이 주가 가파르게 상승한 거 확인할 수 있고 C리미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메카르도 리브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파르게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시가총액 1위 또는 시가총액 상단에 머무르는 경우가 지금 많아졌다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캐나다, 중남미, 동남미, 미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비슷한 사정이고요. 그리고 유럽도 비슷하다는 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플랫폼 기업들의 주목을 받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작년부터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바로 슈퍼스타 경제 시대입니다. 자, 강력한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 다 해먹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언택트 시대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자, 언택트 시대의 온라인 플랫폼. 자, 사람들이 밖을 못 나가고 대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바일로, 컴퓨터로 다들 온라인으로 만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상으로 모여든다. 자, 온라인 플랫폼으로 모여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온라인 상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강력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모여든다는 건데 강력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라져간다는 겁니다. 나는 대세를 따르기 싫다. 내가 대세를 따르기 싫다고 해가지고 혼자 새로운 메신저를 개발해서 사용한다. 혼자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플랫폼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욱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사람들을 끌어오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플랫폼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떠나가고 도태되는 것. 그게 바로 플랫폼 시대 적자 생존의 법칙이죠. 자, 강력한 플랫폼, 다시 말해서 강력한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또 새로운 사업 진출이 용이해집니다. 자, 강력한 플랫폼을 가진 기업은 해당 분야에서 창출되는 대부분의 부를 차지한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다 해먹는다는 거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쇼핑 공룡 네이버 온라인 장보기도 집어삼키나. 네이버가 지금 네이버 쇼핑을 앞세워서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을 장악하려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온라인 쇼핑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네이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네이버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 뉴스 검색 조금만 해보면 찾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뱅크가 있는데, 자, 은행 앱 방문자 수 1위가 바로 카카오뱅크랍니다. 상반기 단기 순이익만 453억을 달성하면서 지금 유례없는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카카오뱅크가 성장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바로 카카오가 있었기 때문이고 카카오페이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카카오뱅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은행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바로 카카오뱅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 말고도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찾아보면 수도 없이 다 해먹고 있고, 경쟁사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플랫폼 기업들은 왜 프리미엄을 받는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제가 네이버와 카카오가 우리나라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프리미엄을 받게 되는 걸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자산 중심의 제조업 기업과 무형자산 중심의 플랫폼 기업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조업 기업은 생산 능력의 한계치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플랫폼 기업은 생산 능력의 한계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자, 바꿔 말하면은 제조업 기업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가 존재한다는 거죠. 즉, 생산 능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더 이상 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자, 그것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창출할 수 있는 부는 무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 제약이 없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강력한 플랫폼을 가진 기업일수록 이익률이 높습니다. 이용자가 많을수록 점점 더 높아지는 이익률. 자, 이것이 바로 플랫폼 기업의 장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시장 점유율은 강해지고 이익률은 더욱더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전통적인 제조업 기업들은 자,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장 설비를 증설해야 되고, 자, 설비를 증설하면 인력을 더 투입을 해야 되고, 땅을 더 사야 되고, 공장을 더 지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들게 되는데, 온라인 플랫폼 같은 기업들은 초기 투자 비용을 제외하면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률이 높아지는데, 바로 대표적으로 게임 회사들이 그렇습니다. 게임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유지 비용은 거의 들지 않지만, 한 명이 이용하나, 1000명이 이용하나, 10,000명이 이용하나, 100만 명이 이용하나 비용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 숫자에 비례해서 이익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일수록 사람들이 더 빨리 모여들고 이익은 더 빠르게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이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세가 뚜렷하다면 시장은 얼마든지 프리미엄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장세가 뚜렷하다는 것은 미래에 부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자, 시장은 이런 강력한 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기업에 프리미엄을 줘가면서 그런 성장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네이버와 카카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플랫폼을 가진 기업입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돈 되는 사업에 진출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슈퍼스타 경제 시대, 과연 누가 살아남아서 돈을 쓸어 담을 것인가? 자,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주식을 사라는 말은 아닙니다. 슈퍼스타 경제의 구조적 특징은 바로 잘 되는 놈이 다 해먹는 시대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장의 변화,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십시오. 슈퍼스타 경제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부터 해왔습니다. 저의 과거 영상을 보면 제목에 슈퍼스타 경제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기업이 뜨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 이 유동성이 넘치는 시장에서는 미래를 주도할 기업에 프리미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올랐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